우선 사회 집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 집단인지 아닌지부터 걸러내야 돼. 그치? 그 대표적인 게 뭐였었니?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냐 마냐였었어. 그치?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가 그걸 사회 집단이라 했었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치? 근데 만약에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2인 이상이 모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기억나시죠? 사회 집단이라고 안 했지. 군중 아니면 무리 그런 것들은 뭐 야구 경기를 보러 온 관객, 관중 이런 거 다 안 됐었어. 사회 집단으로. 사회 집단은 분류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는데 일단은 소속감에 따른 분류를 했었어. 소속감에 따라서 분류를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이 소속감에 따라서 나눈다고는 하지만 내 집단의 경우에는 소속도 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속감도 느껴야 합니다. 그쵸? 그에 비해서 외 집단의 경우에는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특징이 뭐였었냐면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을 넘어 어때야 돼? 뭘 느껴야 된다고 했었니? 적대감까지 느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더 등장했던 개념이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삼는 집단을 얘기를 했었어. 내 행동이나 행위의 기준을 삼는 것이 준거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준거 집단은 언제나 내 집단과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접촉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눴었어. 1차 집단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친근한 관계, 2차 집단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냥 기억을 하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이랑 헷갈리지 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어. 왜냐면 같이 내거든, 묶음으로.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결합의지에 따라서 나눴었어. 근데 사실 결합의지라고 해서 본질 의지와 선택 의지로 나누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가입과 탈퇴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더 구분을 안 돼! 미안. 정신 차리고 결합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로 먼저 나눴었고 그 다음에 쉽냐 어렵냐를 가지고서 한 번 더 달렸었지. 그치? 그래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 봤을 때 자, 첫 번째로는 공동사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사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건 내가 좀 옆에다가 표로 좀 그려볼게. 표? 너무 삐뚤다. 미안해. 이건 보이니? 어쩔 수 없어. 자, 공동사회가 있고 이익사회가 있는 거야. 공동사회 안에는 3개만 기억해 주라고 했었는데 뭐랑 뭐니? 가족, 친족, 문중에다가 또래 집단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래 집단의 경우에는 어떤 또래 집단이냐면 소꿉친구 생각하라고 해서 소꿉친구 괜찮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파트 같은 데서 막 같이 뛰어놀고 이랬던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는 사실 가입과 탈퇴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이랑 결이 조금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실제로 EBS나 이런 데서는 또래 집단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공동사회 가입과 탈퇴가 안 되겠지. 가족 같은 거, 그치? 근데 가입과 탈퇴가 안 되는 데랑 되는 데 중에서 당연히 뭐가 훨씬 더 개수가 많겠어, 종류가. 이익사회가 양이 훨씬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2개로만 나눠서는 분류가 너무 비대칭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익사회를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뤄볼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입과 탈퇴가 어렵냐 아니면 쉽냐로 나누는 거야. 어려운 게 뭐가 있었지? 대표적으로 이거 중요하지. 학교,
회사, 군대. 그치? 왜냐면 얘들아, 군대 같은 경우에도 너가 마음대로 타령할 수 있어, 없어? 뭐 난 가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없지. 회사도 물론 사표를 쓸 수 있어. 가족과는 달리 네가 나갈 수는 있지, 회사를. 근데 네가 밥 먹듯이 나가, 안 나가? 그건 안 되지, 그치? 안 돼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내가 진짜 웃겼던 게 학교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근데 대학교는 자퇴하고요, 막 반수도 하고요. 선생님도 반수했잖아요. 막 이래. 재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아니야. 가입과 탈퇴가 쉽다고 하기는 어려워. 대학교더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는 가입과 탈퇴를 네 마음대로 할 순 없어.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가 무슨 체스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간 것 마냥 여기서 가입과 탈퇴를 할 수는 없지, 대학교를. 그러니까 자퇴를 해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공동사회에 들어가진 않지. 근데 가입과 탈퇴,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그 반수나 재수의 그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가입과 탈퇴가 쉽다고 애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근데 되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착각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쉬운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 부르죠, 이거를? 우리 이거 자발적 결사체라고 불렀었지? 자발적 결사체라고 우리가 이걸 불렀었고, 이 자발적 결사체도 우리가 분류를 조금 했었어. 기억나지? 자, 첫 번째로 분류한 건 어떻게 분류했었어? 첫 번째는 친목 집단이었고, 두 번째가 이익 집단이었고, 세 번째가 시민단체였었지? 괜찮지? 그리고 친목 집단은 무슨적 성격일까? 1차 집단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해. 놀려고 만난 집단이었고, 이익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의협이나 변협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막 그린피스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근데 어찌됐건 의협이든지 환경단체든지 아니면 테니스 동아리든지 얘네 다 가입과 탈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사실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되고요. 괜찮지?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2차 집단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섹션으로 들어가서 공식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 기억나니? 아야, 여기까지 다 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때가 6주차였나 우리 개념할 때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필기를 해서 끝난 줄 알았대. 근데 아니었더래. 자, 공식 조직까지 이제 한 흐름으로 내가 좀 설명을 했었는데, 공식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뚜렷하고, 그치?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위계 같은 게 명확한 곳을 얘기를 했었어. 목표지향적이고, 그치? 그래서 공식 조직은 주로 2차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근데 공식 조직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으로 두 개를 나눴었는데, 요거는 쉽다, 그치? 관료제랑 탈관료제로 나눴었고, 관료제랑 탈관료제는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이거 가끔 헷갈리더라고. 관료제는 위에서 아래야 아니면 아래에서 위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향식이라고 부르고요. 상에서 명하고 하에서 달성하기 때문에 상명하달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탈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상향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전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공식 조직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발적 결사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치?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 뭐 공식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학회, 협회 뭐 이런 것들 어쩌고 저쩌고 총동창회도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얘가 좀 짜증이 났었는데 아니
비공식 조직이 도대체 뭡니까?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의 반대입니까? 너무 화가 나죠, 요게 화가 나. 번역어체여가지고 그런데 공식 조직이랑 비공식 조직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조심해줘야 돼요. 비공식 조직은 뭐였냐면 공통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의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이 목적이 뭐야? 얘네가 비공식 조직 목적 뭐였어? 그치. 친목 도모를 위해서였고 가입과 탈퇴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공통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때? 동네 조기 축구회 같은 거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었지. 그치? 그 다음에 친목 도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통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고 자발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더라도 친목 도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설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비공식 조직 그래서 굳이 여기에 넣으면 어디에 넣어야 할까? 여기야, 여기. 아니, 선생님, 공식 조직의 공통 구성원이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집단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비공식 조직은 그런 거야. 사내 등산 모임 같은 거야. 그러면 사내 등산 모임 같은 게 공식 조직이겠니? 아니겠니? 당연히 아니지. 공식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복습 좀 해봤고 잘 시험 치시고요.